오늘은 Dimensional Analysis 또는 Similarity Analysis, 차원 해석 또는 상사 해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차원 해석 기법을 이용해서 변수의 숫자를 줄이기도 하고 실험식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 차원 해석을 정확하게 잘 알고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원 해석에 대해서 그 유래를 살펴보고 또 차원 해석을 어떻게 그룹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원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버킹엄의 파이 티어럼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버킹엄의 파이 티어럼은 가령 n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이 거동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뭐 구조물의 변이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절전 변이나 하중이 n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실제로 이 모든 변수들은 전부 무차원화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k개를 독립 변수로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실제 사용해야 되는 무차원 변수는 n-k개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버킹엄의 파이 티어림이 되겠습니다. 이 버킹엄의 파이 티어리를 사용하면은 일단은 먼저 차원이 있는 공간에서 무차원 공간으로 변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변수의 개수도 n개의 변수에서 n-k의 무차원 변수 그룹으로 줄여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공간 크기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 장점은 변수의 그 차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km를 1mm 단위로 사용을 한다면은 숫자 1이 숫자 100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단위계에 따라 가지고 그 다뤄야 되는 숫자가 크기가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무차원 공간에서는 이 숫자의 크기들이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 되고 비슷한 크기의 숫자를 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간단한 예로서 진자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자는 길이가 L이고 끝에 질량 M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자는 중력 과속도 G에 의해서 가력이 되고 시간에 따라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주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분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 각도의 각가속도와 그 다음에 작용하는 그 힘과의 관계를 집의 미분방정식을 세우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상미분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이 상미분방정식의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일반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일반해는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아규먼트를 잘 보면은 실제로 이 움직임의 주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확한 해가 되겠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똑같은 문제를 차원 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가 주기 t가 있고요. 주기 t는 시간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자의 길이 L. 여기는 이제 진자의 길이니까 길이의 디멘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터가 될 수도 있겠고, 밀리미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시간은 뭐 세컨이나 아니면 분,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력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는 단위 길이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제곱의 역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력 가속도, 가속도의 디멘전이 되겠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질량의 매스. 이거는 이제 다른 위에 세 개는 포함이 되지 않은 독립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그 주기 t를 계산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기 t는 다음과 같은 함수적인 관계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기 t는 질량 m이 있고 중력 가속도 g가 있고 진자의 길이 l이 있는 문제에서 주기 t하고 어딘가 연계될 수도 있는 어떤 직관적인 그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관적인 서술이라는 거는 경험으로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간 뭐 여러 문헌 연구를 통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가설을 수립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배 차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질량을 보게 되시면 이 질량은 이 함수 내부에 있는 다른 두 개의 변수가 가지는 차원에도 소속되지가 않고 왼쪽에 주기에도 질량 차원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질량이 변함으로 해가지고 이 왼쪽이나 오른쪽의 차원의 변화를 발생시키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질량은 이 문제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버킹엄의 파이 디어럼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 t하고 그 다음에 길이 l을 독립변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t와 그 다음에 길이 l을 독립변수로 잡게 되면은 이 왼쪽의 주기는 캔슬이 되고요. 1이 되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의 차원을 무차원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수립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력가속도의 차원은 길이하고 시간의 그 시간 제곱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이걸 무차원화하기 위해서 시간 주기 제곱을 위에다 곱하고요. 그 다음에 진자의 길이를 L로 나누면은 이 중력 가속도 곱하기 주기의 제곱 나누기 L은 일종의 무차원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식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무차원 함수가 있는데 무차원 함수의 아규먼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항상 왼쪽은 1로 고정된 값입니다. 즉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아규먼트는 항상 콘스탄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아규먼트가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결국 주기는 길이 나누기 중력 가속도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직접 얻은 관계고요. 이건 순수하게 무차원 파이 디어럼 가지고 차원 해석해서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동일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 관계에서 여기 2파이는 간단한 실험 한 번으로 측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차원 해석의 유용성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그샘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론적인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디멘셔널 시뮬러리티인데 차원 해석을 통한 상사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애초에 초기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n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이런 관계를 무차원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k개의 무차원 변수를 취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무차원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무차원 관계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차원을 더 드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진자 문제에서는 그 질량이 이 왼쪽 차원하고 오른쪽 차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저희가 보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변수의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 2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2를 0으로 가거나 무한대로 갔을 때 만약에 이 파이 1, 이 무차원 베리어블 파이 1이 어떤 그 콘스탄트 값을 가지는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complete similarity 완전 상사의 상황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파이 2하고는 상관이 없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건 심플리 그냥 드랍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incomplete similarity인데 여기서는 이제 파이 2의 변화하고 파이 1의 관계가 일종의 파월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이 2가 0으로 가는데 파이 1도 같이 0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파이 1이 무한대로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incomplete similarity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보시면 파이 2에다가 파워 관계를 도입을 해서 파이 1을 파이 2의 특정 파워 승수로 나누고 나머지 무차원 상수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승수로 나눠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파이 2가 0으로 갈 때 파이 1이 0으로 가도 이 적절한 승수를 선택을 하면은 이 파이 1 나누기 파이 2 알파 원승은 일종의 그 콘스탄트 값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면은 앞서 얘기한 컴플리트 시뮬러리티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거가 이 승수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서클 쳐놓은 승수도 실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차원 함수도 실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승수를 결정할 때는 실험으로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론에 기반한 디스커션을 통해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도저도 아닌 거고요. 여기서는 디멘셔널 시뮬러리티가 존재하지 않는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저기 가스 안에서 스피어, 구형이 속도 u로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가스는 질량의 매스 덴시티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초기에 이제 이러한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피어가 직경 D인 스피어가 구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 포스 F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드래그 포스 F를 이 가스의 질량하고 그 다음에 스피어가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이 스피어의 직경, 그 다음에 가스에 작용하는 압력에 대한 함수로 드래그 폴스를 계산하고 싶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을 분석을 하면 가스의 매스 덴시티는 질량하고 그 다음에 그 부피의 세제곱을 반비례하고요. 속도는 길이하고 속도의 시간의 반비례. 그 다음에 직경은 단순히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압력은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니까요. 여기 힘의 단위인 질량, 가속도의 단위, 여기는 면적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트릭이 필요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압력이 있고 이제 매스 덴시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압력하고 매스 덴시티를 조합한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하고 매스 덴시티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게 왜 조합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스퀘어 루트를 해서 압력 나누기 매스 덴시티를 하면은 이게 가스가 가지고 있는 음속하고 비례를 하게 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상수의 특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단위를 체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처음에 이만큼이 이제 힘의 단위고요. 요게 이만큼이 이제 그 면적의 단위. 그러니까 이만큼이 압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텀이 이제 그 매스 덴시티의 역수의 단위가 되겠고요. 이걸 다 조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L 제곱 T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랭스 제곱의 시간에 대한 제곱 반비례. 그러면 이거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은 이 단위는 다른 게 아니라 속도의 유닛이 되고요. 이래서 이제 가스의 상태, 감마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음속의 상수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의 경우는 상온에서 1.4 정도의 감마 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앞서 여기서 이 프레셔 대신에 그 음속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속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음속 나누기 저기 움직이는 속도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무차원식이 더 간단하게 얻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량하고 그다음에 작용하는 속도 그다음에 여기는 좀 오타가 났는데요. D가 되겠습니다. D 그 직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그 드래그 폴스를 무차원화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 2는 여기는 속도를 음속으로 무차원화한 상수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 간단한 이제 하나의 식을 얻어지게 되고 식 하나,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아웃풋 하나, 오른쪽에 입력 하나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속도를 측정하면은 다음과 같이 무차원 드래그 폴스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게 다양한 무차원 속도에 대해서 다양한 무차원 드래그 폴스를 플롯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만약에 이제 무차원 속도가 크게 되면은 이 무차원 드래그 폴스가 거의 콘스탄트로 수렴을 하게 되는 상황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실험을 해도 비슷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얇은 판을 유체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체 안에서 움직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의 질량,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D가 아니고 아까 앞하고 바뀌었는데 D가 아니고 그 랭스, 그 판의 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누는 키네마틱 비스커시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먼저 좀 간단하게 차원을 살펴봐야 되는데 키네마틱 비스커시티는 저기 그 다이나믹 비스커시티 뮤 나누기 매스 덴시티로 정의가 되는데 이 다이나믹 비스커시티는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즉 발생하는 쉬어 스트레스는 변이 속도의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비례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다이나믹 비스커시티에 정의가 되고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다이나믹 비스커시티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원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다이나믹 비스코시티하고 그 다음에 매스 덴시티 비스커시티를 이용을 하면은 키네마틱 비스커시티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랭스 스퀘어 그다음에 시간의 역수로 얻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드랙 폴스는 아까 마찬가지로 질량, 속도, 그다음에 길이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무차원화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파이 2, 이 다이나믹 비스코시티,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를 속도하고 길이를 가지고 무차원화 시켜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식으로 축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파이 2에 따라 가지고 파이 1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무차원 수를 하나씩 플러스를 하면은 이 함수 빨간색으로 구비된 함수 파이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파이2가 굉장히 이제 큰 값이거나 아니면 작은 값일 경우는 파이 1이 이제 콘스탄트로 혹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퍼테티가 굉장히 큰 하이퍼테스입니다. 가정이 그냥 강한 거고요. 이렇게 강한 가정 상황 같은 경우는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수치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험을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레이놀드 넘버가 되게 큰 경우에 여기서 이제 요 파이 2가 이제 레이놀드 넘버로 정의가 되는데요. 레이놀드 넘버가 굉장히 크게 되면은 파이 1은 거의 0으로 귀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0으로 귀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incomplete similarit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2가 무한대가 될 때 파이 1은 0으로 돌아가는 경우. 자, 이 경우에서는 incomplete similarity니까 그대로 사용한 것 대신에 왼쪽에 파이 1을 파이 2에 대한 승수를 사용해 돼서 이 전체 오른쪽 항이 상수로 놓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승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승수는 실험을 통해서 스퀘어 루트 2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따온 건데 세 번째 예제는 이제 피로 균열이 되겠습니다. 자, 균열에서 성장하는 피로 균열의 속도, 균열의 성장 속도는 다음과 같이 작용하는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의 변동 범위, 그 다음에 재료의 항복 응력,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의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그 다음에 이제 R은 그 스트레스 레이쇼, 그 다음에 H는 그 시험체의 크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독립 변수로 잡을 수 있는 거가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하고 그 다음에 항복 응력 등을 저희가 독립 변수로 잡고 이거를 그 차원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은 왼쪽 같은 경우는 파이 1을 이용을 하면 파이 1에서는 이 횟수 응력 길이니까요. 길이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나누기 항복 응력의 제곱을 가지고 나눠서 무차원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 응력 그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의 변동 범위인데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의 변동 범위는 단순히 스트레스 터프니스를 가지고 나눠 가지고 무차원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무차원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아규먼트가 3개만 주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이제 첫 번째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이제 델타 K가 0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델타 K가 0이면은 0으로 되면은 이 피로 그 DADN 그리고 피로 균열이 증가하는 속도가 콘스탄트로 수렴을 하냐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델타 K가 0이 될 때는 그러지는 않지요. 피로 균열은 이것도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complete similarity 솔루션은 온당하지가 않은 거고요. 그 첫 번째 이 접근은 이제 폐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incomplete similarity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델타 K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의 변동 범위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DADN도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는 파워로 관계가 있어야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나누기 스트레스 터프니스, 프랙처 터프니스의 알파 승을 가지고 양쪽을 나눈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값으로 양쪽을 나누게 되면은 애초에 처음 이 식이 incomplete similarity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벡터의 변동 범위에 대해서 알파의 파워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요거는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하고 비교해서 알파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incomplete similarity를 사용하는 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맨 마지막 이그젬플인데요. 여기는 이제 프랙처 에너지, 콘크리트의 프랙처 에너지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제 버킹엄의 파이 티어럼을 적용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하고 그 다음에 골재 크기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무차원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무차원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도저도 해봐도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맨 먼저 탄성계수 같은 경우는 저기 콘크리트 압축 강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닥 탄성계수가 달라지는 거에 의해 가지고 선명성이 없으니까 이제 드랍을 할 수가 첫 번째 거는 드랍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제 노멀 웨이트 콘크리트니까 매스 덴시티의 변화도 역시 드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것도 드랍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애초에 이렇게 사용했던 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특히 이제 골재의 크기나 그 다음에 압축 강도는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디멘전 어널리시스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른 형태의 무차원 계수를 사용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스케일할 수 있는 다른 실험적인 변수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저기 골재의 크기를 사용했었는데 골재 크기에다가 1을 더 집어넣습니다. 여기를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은 골재 크기가 0이 된다고 해서 콘크리트의 프랙처 에너지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매트릭스만 해가지고도 프랙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DA가 0이 되더라도 전체 항이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러 시멘트 레이쇼까지 넣어서 다음과 같이 실험을 피팅을 해서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저기 버킹엄의 파이 티어럼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디멘전 어널리시스의 유래와 또는 시뮬러리티 어널리시스까지 적용하는 예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가지고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